안녕하세요. 이 법학개론 경비지도사용 영상이고요. 법학개론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나는 청원경찰 공채준비생이야. 아니면 일반 상식, 공기업 일반 상식을 준비해야 돼 이러시면은 사실 법학개론 과목을 시험 치는 국가 시험이 경비지도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더 필요로 하시면은 모의고사집을 보시고 또 따로 대학교 시험을 가지고 오신다든지 하는 추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나가셔서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개론인데 헌법학개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헌법이 우리 법체계를 좀 공부하고 가도록 하죠. 네, 이 법체계가 대한민국은 헌법이 제일 큰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시행명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갑니다. 네,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 법은 여러분들이 헌법은 헌법이고요. 법은 형법, 아니면 민법, 사회법 이렇게 있고요. 시행명령은 시행령으로 끝납니다.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으로 끝나고요. 경비지도사 시험 준비생이시라면은 경비지도사 시행령, 경비지도사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이고요. 여기가 경비업법으로 가겠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우선 헌법은 좀 딱딱하죠. 국민 모두를 교육을 하는 거고 입법 목적이 사실 기본권에 있습니다. 기본권.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왜?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죠. 국민이 주인이므로 국가가 이제 국민에 대한 침해를 못하도록, 또는 사인이 사인을 침해할 때, 타인이 날 침해할 때 내 기본권에 대한 보장 목적으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명시해 놓은 게 헌법인데, 여기서 헌법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거를 이제 법으로 넘기는 거죠. 가령 범죄 피해자 보상 청구권은 법률에 의한다, 또는 국회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다 위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법을 땅땅땅 만들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근간 기본법이 되고요. 이 기본법, 입법 절차라는 게 되게 길거든요. 나중에 밑에 내려가면 배우게 될 건데, 발안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를 하더라도 법제심사처에서 심사를 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이 성문법주의 국가의 조금 안 좋은 단점인데, 그러한 결과가 너무 기니까 또 세부적인 사항, 헌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면은 법률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 주체는 보통 대통령이죠. 행정부에서 보통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더 세밀한 거 행정부에서 했다면은 행정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보통 경비법에서는 경비법 시행령 대통령, 경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해서 행안부령,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법 체계를 좀 알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나오니까. 네. 자, 시작은 법 철학이 나옵니다. 법 철학. 자, 법 철학이 나와서 법은 도덕이 최소한이다. 옐리네크.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다. 슈멀러.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주장을 했느냐, 이런 걸 알면 좋은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은 도덕이 최소한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옐리네크다. 예, 법은 도덕의 최소한. 도덕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을 써놓은 게 법이더라. 아니다. 법을 잘 지키면은 기준점이 다른 거죠. 서로 이 기준이라는 점이 있을 때, 야, 요만큼만 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야, 너 요만큼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너 요만큼만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슈몰러. 옐리네크다. 최소한만 지켜, 이 선 넘지 마 하는 거고요. 이 슈몰러 같은 경우는, 야, 너 이 선만 지켜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최대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슈몰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법은 사회규범, 강제규범, 당위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규범은 공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공동체 사회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지켜야 한다, 질서를 위해서. 강제규범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력을 가진다. 우리 형법, 가령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아야겠죠. 징역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징역 사는 거 국가 권력이겠죠. 그러한 강제규범이 있고요. 종교, 도덕, 관습의 경우는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고 이 관습 같은 경우는요. 법은 아닌데 재판 규범이 되기도 해요. 다시 관습, 관습, 관습. 관습은 재판 법은 아닌데 재판 규범이 되기도 한다. 사회 규범이라고 되어 있죠. 강제되지 않는 사회 규범. 이건 나중에 형법이랑 죄형 법정주의 이런 거 배울 때 좀 나오고요. 민법 배울 때 살짝 나옵니다. 자, 당위 규범 같은 경우는요. 자기와 부자기, 자기 의무와 부자기로 나뉩니다. 행위 규범이라 하고요.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우리 납세 의무란 말 들어보셨죠?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해야 함. 자기 의무겠죠. 납세의 의무. 반대로 부자기. 해서는 안 됨.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부자기라고 합니다. 부자기. 근데 이게 형법 가면은 조금 달라져요. 자, 자기와 부자기는 여기서 한 번만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자기는 해야 하는 거. 의무사항. 그러니까 자기는 의무사항을 한 거고요. 부자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니까 요구사항인 거예요. 자, 법이라는 존재가 이 법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법. 보통 야, 뭐 이거 해 이럴 때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의무사항, 자기, 의무.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거 해주세요 할 때는 뭐예요? 요구사항이잖아요. 좀 협력 관계라든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거겠죠? 자,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형법에 가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형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자기범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또 부자기범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부자기범. 너무 작네. 그래서 자기범은 이 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자기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했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살인범.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사람을 죽였다. 자, 그리고 부자기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집에 친구를 불렀어요. 야, 친구야, 우리 집 와서 술 먹자. 술을 열심히 먹었는데 친구가 3일 밤새도록 연짝 술을 마시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요? 아이, 저 새끼 저거 집에 가야 되는데 저거 씨. 야, 집에 가. 너 이제 가. 3일 너무 많이 먹었어. 집에 가. 했는데 친구가 뭐래요? 싫어. 나 안 갈 거야. 더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거불응죄가 됩니다. 퇴거불응죄. 그래서 집에서 나가줘. 내 집이니까 나가줘라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안 나갔다. 요구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은 퇴거불응죄.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해 드린 거고요. 이 개념이 형법과 헌법 다 있구나. 자, 이게 다 뭐다? 당위 규범이구나. 당위 규범. 이러한 행위를 명시해놔서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게 죄가 안 되는지, 어떤 죄인지, 또 얘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됐는지 이런 걸 써놓은 게 당위 규범이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형법 가면은 여기서 진정 부자기범, 부진적 부자기범까지 개념까지 배우거든요. 살짝만 맛보기로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진정 부자기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퇴거불응처럼 나가주세요라고 요구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부진정 부자기는 퇴거불응, 죄송합니다. 다시. 자, 요구 규정이 있는데 이 요구 규정을 어기면은 의무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퇴거불응죄 같은 경우는 요구 규정만 어긴 거잖아요. 그죠? 요구 규정을 내가 친구였다. 너 친구가 집에서 나가달라는데 내가 안 나갔다. 난 요구 규정을 어겼으니까 처벌받아야 돼. 이런 거고요. 이 부진정 부자기 같은 경우는요. 엄마 같은 경우 엄마가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잖아요. 만약에 3살짜리 애가 있다. 이 애에 대해서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먹여야 되는데 엄마에게 젖을 먹일 의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애매하네요. 다시 젖을 먹일 의무로 가지 말고요. 이거를 엄마가 애가 8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살짜리 아이는 엄마한테 밥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밥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한 번만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끼만 안 주면 바빠서 한 끼 못 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 줄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한 100개 안 준 거예요. 100개 안 주면 이건 좀 너무 심한데 학대라 볼 수 있겠죠. 학대. 네, 학대. 자, 학대죄가 되겠다. 학대죄. 개념 좀 잡히나요? 그러니까 이 요구 규정을 심하게 어겨서 부모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을 안 했다 하면 학대죄가 되더라. 학대죄. 이 개념이 좀 오시죠?
안 오나요? 자, 그럼 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로 이게 나왔을 거거든요. 진정 부작위 범죄 같은 경우는요, 전시, 집, 다, 퇴거 이렇게 보통 되거든요. 전시, 이게 전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집은 집단 해산죄인가요? 해산 명령죄. 또 다중 해산 위반죄. 또 퇴거 불응죄. 전시는 이제 전시의 군수 명령 이행 불응죄.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은 위험한 집단이 모여 있어요. 야, 너희 해산해 했는데 해산 안 했다. 그러면 요구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집단 해상 명령 위반죄. 다중 해산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전시의 군수 명령 이행 불응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차량 구매하시면은 어떤 차는 전시의 나라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내가 승용차를 내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차를 전시에 막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가지고 오라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행 불응했다. 차 가지고 와주세요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진정 부작위. 자, 이것만 이 위에 있는 이 위 죄들만 진정 부작위고요. 나머지는 부진정 부작위로서 자기를 침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무를 어겼으니까 얘도 자기범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로 자기범을 침범하는 거를 자기범이라 하는구나. 예.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기범 범죄 살인죄. 그러니까 부진정 부작위로도 살인이 가능하다. 또 부진정 부작위로 뭐 절도도 가능하다. 예. 어떤 개념인지 좀 아시나요? 저도 사례가 좀 약해서 이 정도 사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념 느낌만 좀 오면 될 텐데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예, 법과 도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은 밖에서 이거 해 이렇게 찍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에서 너 이거 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반대로 도덕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다. 도덕의 대표적인 단적인 극적인 예로 가시면요, 내가 극악무도한 살인마예요. 근데 내 눈앞에 어린 꼬마애가 지나가는데 그 앞으로 위험한 차가 탁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더라도 이 내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극악무도한 잔인한 살인마지만 저 애가 위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를 도덕이라 하는 거예요. 도덕. 그래서 이건 내면성이 있더라. 내면성. 그리고 이거는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만. 위험하구나 구해야지 하는 의무만 있고요. 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뭐 혜택이 오진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할지 말지 자율성이다. 얘는 선이다. 선. 법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권리자 의무고요. 밖에서 해라고 시키는 거다.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비교가 돼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법의 구조가 아까 말했다시피 나와 있었고요. 조직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규범. 아까 예시로 헌법에서 우리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회의원을 몇 명 뽑고 국회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길잖아요. 헌법이 여러분들 법이 크면 클수록 암기해야 될 양이 많겠죠. 그래서 헌법은 간략하게 최소한 간략하게 하고요. 나머지를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국회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해서 내온 게 뭐 국회 조직법, 국회 운영법 이런 게 있거든요. 비슷한 예로 정부 조직법, 법원 조직법 이런 게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법의 목적. 이거 딱 좋겠죠? 사지선다로 되기. 자, 라드부르흐 사람이 법의 이념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라고 말했고요. 아까 우리 예시 좀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딱 기준점 정해준 거. 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이 선을 지키는 거는 야, 이 선만 지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 이 선만 지켜도 너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이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건 최소한의 도덕이 있고요. 최대. 자, 최대라고 말한 사람이 슈물러 아니었나요? 슈물러 맞나요? 예, 최대한이다. 그리고 최소한이라고 말한 사람이 옐리네크다. 옐리네크. 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세 개. 라드흐 부르흐. 이 사람 좀 유명해요. 저도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는데 법적 안정성 그리고 한목적성. 나만 하나 뭐죠? 네, 정의까지 해서 이 세 개, 이 삼위일체를 다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은 법적 안정성은 법을 잘 지키면은 질서가 정해지니까 나라가 잘 지켜진다. 대표적인 예시로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죠. 법적 안정성의 극단적인 예시고요. 합 목적성 같은 경우는요, 국민이 원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법이 만들어지고 유지가 된다면은 목적에 맞는 것이다. 목적에 맞아야 행복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공수처 있죠.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죠? 국민들이 보기에 고위 공무원들이 법의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 같은 경우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라서 법의 심판을 받으려면은 검사만 할 수 있고요. 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한다. 기소 독점주의. 또 기소를 할지 말지는 의무가 아니다.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로 인해서 고위 공무원들을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법원이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야, 검사를 못 믿겠어, 검찰을 못 믿겠어, 다른 기관 만들어봐 해서 만들어진 게 공수처다. 예. 합 목적성, 국민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의, 이 법을 지키는 게 곧 정의다. 이렇게 세 가지 아시면 되겠죠. 자, 이 철학자 3명 지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나왔습니다.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자, 일반적 정의는 그냥 평범한 정의, 예, 동일하게 다루는 정의고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좀 나이거든요. 얘는 민사나 상법, 얘는 형법, 세법일 거예요. 느낌이 뭐냐? 여러분들 아까 납세 의무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교육, 근로, 국방. 짬미님, 군대 남자만 가는 거니까 국방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런 뜻의 국방이 아니라 간첩한테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국방이겠죠. 모든 남녀노소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4대 의무를 다 가지고 있고요. 예시로 자, 근로자와 사업가가 있어요. 자, 민법에 있어서 이 두 사람 이혼이라는 제도 아시죠? 이혼 제도가 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재산 분할을 할 때 양 부부가, 각 당사자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이 재산을 분배하는 건데, 근로자 부부도 50% 서로 막 50%씩 한 거예요. 사업가도 50%씩 한 거고요. 하니까 근로자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고요. 얘는 뭐 10억인 거예요. 사업가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평균 정의에 의하면요, 이 반반 나눠라 했으면 이혼을 할 때 근로자는 500만 원 가져가야겠고요. 사업가는 10억을 가져가야 돼요. 10억. 죄송합니다. 5억. 이게 뭐다? 평균 정의다. 평균 정의다. 근데 반대로 이 사업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야, 근로자가 500만 원 주네. 나도 500만 원만 줄래.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자들의 마인드죠. 야, 가난한 사람 이만큼 주는데 나도 이만큼 주면 안 되냐, 이런 건데 안 된다. 이 평균 내서 똑같이 적용시켜야 된다. 이게 평균적 정의고요. 배분적 정의 같은 경우는요, 세법에 있어서 이거는 이혼을 하니까 당사자끼리 이런 거고요. 근로자 월 수입이 100만 원이다. 사업가 월 수입이 1억이다. 이러면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작으니까 뭐 세금을 5만 원만 내, 이럴 수 있고요. 사업가 같은 경우는 수입이 크니까 넌 500만 원 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퍼센트가 다르죠? 같나요? 이러면 5%라서 넌 5천만 원 내. 5천만 원 내. 이렇게 하면은 배분적 정의다. 배분적 정의. 이렇게 떼도 사업가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죠. 많이 내지만 많이 가져가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피해를 본 사람은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기준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조금만 덜 받으면 세금을 덜 내는데 기준을 넘어버려서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항상 모든 법은 이 중산층이나 서민이 피해를 보더라. 좀 안 좋은 설명이죠. 정치적 발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가는데 형법은 왜 그렇게 돼? 형법. 자, 형법의 경우는요, 제가 어떤 걸 예시 들까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애를 낳아서 죽인다.
왜? 치유금패를 위해. 자, 이게 영아 살해죄거든요. 영아 살해죄. 영아 살해죄일 거예요 아마. 살인이 아니라 살해죄. 왜? 가족을 죽이면 살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영아 살해죄인데 친부모만 적용이 돼요. 친부모. 그러니까 내가 친엄마예요. 엄마는 친엄마일 수밖에 없죠. 애가 막 태어났어요. 이제 응애 응애 울고 있는데 얘를 딱 키우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살인죄보다 감경이 됩니다. 처벌이. 반대로 근데 이 애 엄마가 자기는 기르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막 동거를 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친아빠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친아빠가 아니라 양아빠, 즉 사실혼 관계의 부모인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애랑 와이프 데리고 살게 안 되겠다. 이 애 어차피 내 피줄도 아니니까 죽일 거야. 죽였어요. 그러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영아 살해죄가 아니라 보통 살인죄가 됩니다. 봐봐요. 죽인 객체는 같죠. 죽인 객체는 같은데 죽인 사람이 친부모냐 친부모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처벌이 달라지더라. 배분적 정의죠. 배분적 정의. 자, 좀 이해는 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으면은 암기를 해볼게요. 내가 배불러서 애 낳아서 죽였다. 내가 배가 불러서 배 낳아서 애 낳아서 죽였다.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 다시 형법에서도 아까 이 사례 기억하시면 좋겠죠. 배분적 정의. 분명히 사실선대로 나온단 말이야. 다음 중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가 적용되는 법률을 옳게 고른 것은 해서 뭐 배분적 정의의 민사 상법 이렇게 나오고 평균적 정의의 뭐 형법 상법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틀린 거잖아요. 네, 형법은 배분적 정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법학계로는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악법도 보이다. 소크라테스고요.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들이 나옵니다. 성문법주의, 소멸시효, 공소시효, 취득시효, 선의취득 이렇게 있죠. 자, 성문법주의는 불문법주의랑 비교가 되거든요. 이거를 대륙법계, 이거를 영미법계랍니다. 성문법은 쉽게 말하면은 글로 책으로 쓰자. 불문법은 말로 하자. 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약속 장소 가서 서로 우리 내일부터 집을 사기 위해서 100만 원씩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우리 이 종이에 써서 이 종이대로 하자. 종이에 써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갑자기 말로 우리 내일부터 100만 원씩 모으자. 약속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이대로 하자 했는데 종이에는 어떻게 돼 있냐? 종이에도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둘 다 100만 원씩 매달 모을 것인데 종이대로 하자니까 이 종이에 있는 내용,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매달 모아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불문법에서는 야, 100만 원씩 모으기로 했는데 미안하다. 저번에 했던 말 취소하고 50만 원씩 하자. 이게 가능한데 종이에 쓴 거는 종이가 남아 있으니까 그 종이를 수정하지 않는 한 내가 50만 원밖에 없어도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가정 자체를 보시면은 성문법은 입법부조차 있다. 예, 그리고 또 불문법은 반대로 뭐 입법 절차도 있겠죠. 있지만 변화가 어렵다. 변화가 쉽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얘는 불문법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면은 잘 봐요. 오늘 100만 원씩 모으기로 했는데 내일 가보니까 갑자기 누가 돈이 없다고 50만 원만 모은대요. 벌써 달라졌죠. 이런 거는 안정하지 않잖아요. 하나의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문법주의가 더 법적 안정성이 있더라.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다. 짬비가 여러분들한테 5만 원을 빌려줬어요. 5만 원. 근데 이거를 제가 뭐 계속 갚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갚으라 안 하고 5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돈을 저한테 안 갚아도 됩니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제 권리가 소멸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권리를 주장 안 했으니까. 법에 있어서는
권리자가 권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권리 추구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예.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대부업체에서 매년 우체국을 통해서 매년 편지를 보내죠. 돈 갚으세요, 돈 갚으세요, 돈 갚으세요. 왜?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검사가 기소를 한다 했죠. 그럼 살인자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하려면은 살인범을 잡아야지 기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살인범이 계속 도망쳐요. 15년 동안 탁탁 도망쳐서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사라져서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기소를 못하면 어떻게 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못 받으므로 처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죄가 있건 없건 죄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죄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하냐? 15년 동안 도망쳤을 수도 있고요. 1년 만에 이 사람이 자살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을 죽여서. 1년 만에 자살한 사람 같은 경우는 15년 지나도 못 잡잖아요. 죽었으니까. 100년, 1000년 지나도록. 그럼 그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인력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 제도가 있고요. 취득시효는 선의취득과 같이 아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보따리 장수예요. 보따리 장수라서 그 같은 지갑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 지갑은 명품이고 팔고자 하는 지갑은 짝퉁인 거예요. 짝퉁. 근데 구매자가 짝퉁 지갑을 샀는데 제가 실수로 명품 지갑을 줘버렸어요.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버렸어요. 자, 제가 5년이 지나서 명품 지갑을 다시 돌려달라. 당신이 살려고 했던 건 짝퉁 지갑이고 여기 짝퉁 지갑 가져왔으니까 이거 가져가시라. 명품 지갑이 내 거다. 이렇게 해도 못해요. 왜? 이미 5년 동안의 취득 기간이 지났고요. 선의 취득 시간이 지났다. 다시. 서로 이게 보통 부동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실제 땅이랑 지적도상, 지도상의 땅이랑 다른 거예요. 내가 판 땅은 지도상에 의해서 땅을 팔았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다른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오히려 뭐 알고 보니까 밑에 온천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산 땅이야. 난 이 땅 살려고 산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시효란 선의취득 개념이 있는 거고요. 선의취득이란 말은 모르고 산 거. 그러니까 가령 아까 짝퉁 지갑이랑 명품 지갑을 비교했을 때 명품 지갑을 봤는데 이거 명품이네, 짝퉁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짝퉁 지갑 가격에 파네? 탁 샀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짝퉁 지갑인 걸로 알고 사야지만 명품 지갑이 작게 된다. 다시. 명품 지갑과 이 설명이 좀 빈약하네. 예. 짝퉁 지갑을 판다. 근데 내가 팔고자 하는 건 이거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구매자도 짝퉁 지갑인 걸로 알고 사면은 선의취득, 취득시효가 가능하고요. 근데 구매자가 명품 지갑인 걸 안 거예요. 근데 짝퉁 지갑 가격으로 파니까 싸니까 가져왔다. 그러면 선의취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한목적성, 법의 정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율하는 것이다. 아까 공수처 말씀을 드렸죠. 공수처 같은 경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도 수사나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항상 문제였었죠. 하고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법의 근원이 어디니? 법의 힘이 어디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성문법, 불문법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성문법은 아까 법칙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법의 순서를 정하세요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헌법을 하시면 되고요. 헌법에서 정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냐? 법률로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법률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를 명령으로 하고요. 명령으로 또 정할 수 없는 거를 규칙으로 합니다.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보통 국가기관의 법률이고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처럼 광역시 이상을 서로 자기만의 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요. 서울특별시 아래에 있는 뭐 강남구, 구 단위도 있죠. 그러니까 시, 군, 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특별시나 광역시 산하의 구 같은 경우는요. 지방자치단체로 인청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있는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요. 조례나 규칙이 가능합니다. 지방의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아까 우리 법률을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입법부랑 국회에서 만들거든요. 서로 막 발의합시다, 발의할게요, 뭐 땅땅땅땅 치고 며칠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법이라고요. 그 법률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통하는 법률을 만들겠다 하면은 지방의회에서 그걸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에서 할 수 없는 거, 이 법률로도 정할 수 없는 걸 아까 세밀한 걸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대통령이 명령으로 하더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자체장이 하더라. 규칙. 자, 이렇게 해서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규칙이랑 국가기관의 규칙이랑 지자체장이 하는 규칙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이 순서를 꼬아서 내니까 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경비업법 지금 준비 중이다, 경비지수 준비 중이다 하면은 제일 먼저 헌법 쓰시고요.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는 조례, 규칙 이렇게 하나 더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법이니까, 얘는 시행령이니까 명령, 얘는 시행규칙이니까 시행규칙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쓰면은 우리나라 것만 끝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조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약과 국제법률, 국제법, 조약과 국제관계법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약이나 국제법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처럼 인정하겠다 한 거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과 동일한 효력. 여기까지만 알면은 법 체계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거는 자, 이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명령과 시행규칙이 왜 있냐? 여러분, 명령과 시행규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대통령이 한다든지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행정. 네,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옳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박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너 인정해줄게. 근데 대통령이 뽑은 사람, 행안부 장관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게 이래도 될까요? 네. 원래 안 되죠. 원래 안 되는 게 맞고요. 원래는 입법부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 너네끼리 법을 만들어 라고 해서 그게 공통적인 룰인데, 이제 급변하는 사회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교통체계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국토교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칙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세밀하고. 가령 자동차를 만들 때는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규격은 어떻게 하세요? 했는데 그 어떻게라는 부분, 가령 바퀴는 4개로 하고 차 재질은 이걸로 하고요. 차 색깔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검은색, 회색 사이에 있는 곤색으로 하고요. 이런 세밀한 규칙들, 이런 거를 대통령령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세밀한 규칙들. 그래서 가능하다 알려드렸고요. 이 순서 이거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불문법은 보통 관습, 판례, 조리, 관판조, 사실인 간습은 아니야 이렇게 알고요. 설명해 드리자면은 관습과 판례, 조리는요 재판 규범이 됩니다. 법원성이 인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법에 있는 것처럼 쓰는 거.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생명권이란 말이 있죠. 생명권이란 말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생명이 있죠. 근데 헌법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다시, 헌법에 사람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권이 없으니까, 헌법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법원성을 인정해야 되나? 이런 논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의가 됐는데 관습이나 판례, 조리라는 걸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연의 이치, 당연히 사람이면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권이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생명권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관판조, 관습법, 판례, 조리, 이거는 법원성이 있고요. 사실인 관습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법원이 될 수 없다. 일반적인 법원성.
법원성은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령 물품 구매업자예요. 물품 구매업자. 근데 물품을 사면 대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물품을 팔고 그 돈으로 또 대금을 준 거예요. 다시 주류업체를 할까요? 주류업체 편의점 사장 이렇게 했는데 주류업체에서 술을 납부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술을 팔고 이 남은 돈으로 계속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물품 후 지급인 거죠. 이게 관습은 아니겠죠. 왜냐면 물품은 서로 주고받을 때 돈 주는 게 법률적으로 맞는 거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친해서 우리는 선 물품 주고 그 다음에 팔면 돈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럼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인 관습이라는 게 생겨서 이 두 사람이 가령 편의점 사장이 다 팔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 사실인 관습을 둘 사이의 약속을 어겨서 처벌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당사자들 간에 반복된 행위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들 간에 반복된 행위다. 관습은 구성원 전체 자리에서 적용이 된다. 쭉 관습법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온 거. 우리나라의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요.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민관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거를 조리라는 게 최후의 보충수단이라 하거든요. 최후의 보충수단. 다시 조리는 뭐다? 최후의 보충수단. 보충성.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벌을 하고 싶은데 법에도 없어요. 법에 없는데 재수가 좋게도 이 사회 인식 자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예를 들면은 어린애 있죠. 어린애가 옛날에 잘못을 하면은 뭐 재판까지 가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꿀밤 한 대 정도 때렸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비교해 볼게요. 어린애가 잘못을 해서 민사가 발생해서 이 처벌해야 되는데 어린애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이 기본권이란다. 이거 형법에 의해서 미성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관습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꿀밤을 콩 하고 때렸어요. 콩 하고. 근데 애매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가령 절도를 했다. 그러면 꿀밤 한 대면 되겠지만 이 절도를 하지 않고 어른 보고 아저씨 바보, 아저씨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애가 도둑질을 하면은 꿀밤 정도는 때려도 되는데 어린애가 나를 놀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나를 어른을 놀리는 거 보고는 집에서 못 배운 꼬마구나, 아니면은 좀 머리에 정신이 이상이 있는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습법을 적용시킬 수 없다. 다시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면 어떻게 해라? 조리. 그 사람이 최후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한다. 다시 조리에 의한다. 최후의 보충성에 의한다. 좀 설명이 잘 됐나요 이거?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민법이 있는데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 민법의 특별법. 그러니까 이거 민법과 상법은 좀 체계가 특이하거든요. 우선 민법이 있고 개인에 대해서 확립이 되어야지 개인 간의 거래가 생겨서 상법이 만들어진다. 다시 민법이 있어서 개인의 권리가 확정이 되어야지 상법이 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상사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규정이 없으면은 상관습법. 아까랑 마찬가지죠. 꼬마에 꿀밤 때리듯이 서로 주고받은 거. 모든 사람들이 가령 대금업체, 아까 주류업체와 편의점 사장 예시 기억나시죠? 그게 모든 주류업체와 모든 편의점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처벌하는 기준이 있으면. 자, 다시 이거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상관습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법이 있는데 상관습법에 의하고 민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특별법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 형법 아시죠? 형법. 그리고 특가법이라고 있어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강간을 하면은 5년형이었는데 지금은 성범죄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특가법에서 강간을 하면은 15년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같은 강간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강간은 맞는데 형법에서 강간을 명시해야지 특가법상의 강간을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다. 이렇게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특별법이 있으면은 특별법 우선 법칙에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민법에 있어서도 상법에 있어서도 자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그래서 우선 민법을 적용시키고요. 같은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상법부터 적용시킨다 이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가령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거래 관계에 있어서 뭐 편의점 거래법 있고요. 뭐 편의점 거래 특별법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모든 물품은 납품 시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별법에서 주류는 납품 후 지급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 편의점 특별법, 이 특별법이 먼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민법에 모든 상인은 모든 물품은 납품 시 지급하라 돼 있고요. 편의점에 한해서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고요. 민법의 특별법이라서 먼저 적용이 되는 거겠죠. 거래니까. 그래서 상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요. 상관습법 하고요. 상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민법. 이건 좀 역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나왔냐 생각하면은 보통은 큰 부류, 그 큰 부류 있죠. 큰 부류. 큰 부류에 있는 거를 특별법 개념으로 해서 얘를 적용시키는데 방금 그거는 여기에 없으니까 이걸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자 다시. 자 보통 특별법 관계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걸 가져오는데 반대로 이 상상림인 같은 경우는요. 상법에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여기서 찾아보겠다. 요 개념인 겁니다. 다시. 자 다시 상상민.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이다. 쭉 넘어가시고요. 판례. 선례가 반복되어서 법원성을 가지게 되더라. 넘어가시고요. 조리. 최후의 보충성이다. 민관조. 민사에 관하여 관습법에 의하고 없으면 조려야 한다. 꿀밤 기억하면 되겠죠. 꿀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죄형법주가 적용되는 형법에서는 조리나 불문법 이런 걸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엄청 기네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첫 시간이라서 좀 길었는데 법의 체계까지만 아시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한 6문제, 7문제는 가져가거든요. 지금 이 정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물리해석까지 해서 다 끝내고 기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